안녕하세요, 박주선입니다. 우리는 이전차 실강의에서 기초구조물 외형까지 그려보았고요. 이번에는 도면 작성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완성된 기초구조물 외형에 치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에는 이 내용 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에 치수선을 넣기 전에 치수선은 어떠한 경우에 표현이 되어야 하는지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선은 두 개의 점이나 두 개의 선 또는 구조물 사이점, 구조물 높이 등의 성과 간의 거리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기 위해 준비한 화면이고요. 일단 평면에서 보시면 구조물 끝에서 구조물 끝까지의 전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표현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치수선을 보면은 구조물 끝에서 구조물 높이가 변화하는 부분 혹은 단면이 변화하는 부분에 치수선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단면 높이가 변한 페데스탈 부분에 대한 전체 치수, 그리고 반대쪽도 페데스탈에서 기초 끝까지의 치수가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중심선으로부터 첫 번째 단면이 변하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지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단면도를 확인해 보면 위쪽에 표현된 치수는 평면의 치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중심선에서 얼마큼 이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고 나머지는 같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도에서 보시면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초 하면부터 기초 상면까지의 높이가 표현이 되어 있고 기초 상면부터 페데스탈 상면까지의 높이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초 상면부터 지반선까지 얼마큼 근입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지반선부터 페데스탈 상면이 얼마나 돌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반의 엘리베이션과 이 엘리베이션에서 얼마큼 내려가야지 기초 상면이 있는지 그리고 기초 하면이 있는지 이 수치값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치수를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치수를 표현한 이유는 설계자가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가 도면의 치수를 보고 시공이 가능하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그럼 이전 차시에서 작성된 구조물 외형으로 파일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로 가서 다시 넘어왔고요. 이전 차시에서 구조물 외형과 레이어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치수선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구조물의 재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구조물 치수를 입력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어 입력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명령어 dim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하신 후 스페이스 키를 누른 후 그리고 선택하시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치수선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콘을 이용할 경우도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하여 치수선의 일정한 길이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치수선이 작성이 됩니다. 일반적인 CAD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 토목이나 건축에서는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치수를 이용하여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코스를 삭제하고 이전 차시에서 설정해 놓은 스케일 30 기준의 치수선을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구조물 평면부터 치수선을 입력해 볼 건데요. 기존의 치수를 하나를 복사를 해서 치수 기준 원점을 잡으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 치수선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객체가 선택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치수선을 늘리고 줄일 때는 이 치수 기준 원점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느리는 만큼 위쪽에 표현된 치수값도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만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텍스트까지 변경되게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 이 상태부터는 일반적으로 구조물 만들듯이 복사, 무브 또는 미러 기능 등을 이용하여 치수선을 편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러, MI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기준점 선택을 하시고 대상의 방향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중심점에 잡고 마우스 클릭,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새로운 치수선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치수 원점을 잡아서 다시 이런 식으로 늘리고 줄여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진 치수선을 이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CAD의 치수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이콘을 클릭을 하여 첫 번째 점, 두 번째 지점을 클릭했을 시 이 길이를 임의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텍스트로 이렇게 입력을 해야지만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치수는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갖다 놓으면 치수선의 간격 등이 모두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치수선도 1단, 2단, 3단까지 다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치수선을 사용하시는 게 아마도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구조물에서 표현되어야 할 치수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3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구조물 전체 치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첫 번째 기초에서 단면 높이가 변하는 부분, 그래서 마우스 키보드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수직점이 나오는데요. 수직점을 클릭을 하시고 아래에 있는 페데스탈 상면에 갖다 대면은 위쪽에 니은 모양 그림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만 클릭을 하시면 이 라인에 맞춰서 치수선이 이동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미러, 객체 선택, 기준점 잡으시고 방향 설정하신 다음에 클릭. 원본 객체를 삭제하지 않으시기 위해 N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 다시 치수선을 선택하여 페데스탈 반대쪽 상면까지 키보드 Shift 마우스 오른쪽 마찬가지로 수직점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러 외에도 기존에 있던 치수선을 복사를 해서 기준점을 잡으신 다음에 복사하시고 치수선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치수 보조선 원점을 잡고 이렇게 데리고 하시면은 전체 치수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기초 끝에서 페데스탈 상면까지, 그러니까 단면 높이가 구조물 높이가 변하는 부분까지 지금 치수선이 생겼고요. 그리고 페데스탈의 길이가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데스탈 끝에서 기초 구조물 끝까지 치수가 표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남았겠죠. 중심선에서 그리고 다음 평면에 높이가 변하는 부분까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면 노드점이라고 잡히는데요. 치수 보조선 원점은 노드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드점이 지금 잡혀지게 되는 거고요. 클릭하시고 선택하시고 클릭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전에 보신
치수 표현 샘플의 평면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저희 구조물로 돌아와서 이 상태에서 이 세로 방향 치수도 새로 만드는 게 맞지만 기존의 것들을 활용한다면 좀 빠른 속도로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치수선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러 전체 선택, 기준점을 구조물 끝에서 중심까지 45도로 잡도록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스페이스, 그러면 기존에 가로 방향에 있던 치수선들이 세로 방향으로 복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치수선을 잡으신 다음에 각각 이동을 하면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Shift 마우스 오른쪽 수직점 잡으시고 오스냅점이 생긴 거를 확인하셨으면은 클릭, 그리고 중심선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동만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점도 Shift 마우스 오른쪽 수직에 클릭을 하시고 오스냅 잡히신 걸 확인하신 다음에 클릭,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점을 기초구조물 끝까지 이동을 시키신 다음에 취소키를 누르시면은 평면의 기본적인 도면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말뚝에 대한 치수 표현이 남아 있는데요. 기존의 치수선을 하나를 복사를 하셔서 말뚝 중심에서 말뚝 중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상태라면은 구조물과 치수선이 간섭이 돼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치는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때 사용하는 건데요. 명령어는 S 스페이스, 객체를 일부분만, 치수선에서는 이 화살표 부분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 스페이스, 기준점, 그리고 줄이고 싶은 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마우스를 이동을 하시면 직각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치수선을 하나를 복사를 하셔서 구조물 끝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표현을 해야 되겠죠. 객체 선택, 치수 보조선 원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드래그하여,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스냅이 지금 이 치수의 구조물의 끝 부분을 잡게 되는데요. 이럴 때도 Shift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이 오스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이때도 수직점 선택하시면 오스냅 지점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클릭하시면은 구조물 끝에서 말뚝 중심까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말뚝에서 말뚝 중심 사이의 간격이 나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지금 세로 방향의 말뚝 간격은 나왔는데 가로 방향을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도 역시 기존의 치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미러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기준점에서 45도 방향으로 클릭을 하시면,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치수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치수선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시고 이 치수 보조선 원점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일단 하나는 구조물 끝까지 이동을 해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수직점 잡으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잡으신 다음에 말뚝의 중심선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평면에서 표현되어야 할 치수들이 모두 표현된 상태입니다. 이전 작업에서 한 가지 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중심선은 구조물보다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F8번 집게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200 정도 길이를 늘리겠습니다. 반대쪽도 200, 그리고 선택하시고 기준점 잡으셔서 200, 200, ESC 키를 누르시면은 취소가 되고요. 단면도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화면을 좀 늘려서 단면도에도 마찬가지로 상부에 치수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측면에도 높이 표현이 들어가겠죠. 상부의 치수 표현은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평면에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수로 표현할 부분만 복사를 해서 기준점을, 노드점을 잡으시면 되겠죠. 잡으셔서 페데스탈 상면의 끝점에다가 클릭하시고, 단면도의 치수도 3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평면에 있는 것을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셔서 기준점 잡으시고 클릭.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편집을 좀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선은 버린 콘크리트의 높이가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치수선을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시 선택, 기준점에서 기준점까지, 그리고 치수선을 선택을 하시고 이 기준점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버린 콘크리트의 끝에 클릭하시면은 버린 콘크리트의 두께 100이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기초의 높이, 그 다음 기초의 높이가 표현이 돼야 되고, 선택을 하시고 Shift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데스탈의 높이가 표현이 돼야 되겠죠. 선택을 하시고 Shift 마우스 오른쪽 수직점 클릭. 그리고 단면도의 전체 높이가 표현이 돼야 되겠죠. 선택을 하시고 역시 Shift 마우스 오른쪽 수직점 클릭. 이렇게 치수선이 작성된 후에는 불필요한 치수선은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보시면은 구조물의 재현에서 보시면은 기초 상면부터 지방까지의 높이는 700입니다. 일반도 작성해서 그 부분이 표현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구조물 외형의 한 부분을 복사를 하셔서 C 스페이스 기준점 잡으시고 수직 방향으로 복사가 되면 되겠죠. 700 엔터 누르신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하셔서 집안선은 조금 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매치 프로퍼티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레이어 창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가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C 키를 누르시고 이것을 다시 복사해서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시고 Shift 오른쪽 수직으로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집안선의 표시를 좀 해야 되는데요. 집안선 표시 같은 경우는 도면 작성 기준에 심볼 안에 들어있는데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들어와서 심볼을 살펴보면은 이 부분에 집안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심볼들은 그냥 복사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복사 기준점을 하나 잡으시고 마우스 휠을 조정하여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붙여 놓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복사하여서 기준점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집안의 모양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치수선만 조정을 하면 되겠죠. 기초 상면부터 집안까지 치수선을 클릭을 하셔서 기준점 잡으시고 Shift 마우스 오른쪽 수직을 잡으신 다음에 클릭. 이렇게 하시면은 단면도에서 구조물에 대한 치수 표현이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서 버린 콘크리트가 측면으로 얼마큼 나가 있는지를 더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도 역시 기존의 치수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치수선을 하나를 복사를 하셔서 아무 위치에나 놓으신 다음에
이것을 회전시켜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rotate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단축키는 RO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은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하시고 스페이스 키 그리고 기준점을 잡으신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명령어 RO 객체 선택 기준점 잡으시고 마우스 이동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가 아니라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은 정한 방향으로 추수선이 회전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브 기준점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추수선이 좀 너무 길어 보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치 기능으로 명령어 S 객체 선택 기준점 잡으시고 일정한 길이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치수가 있어야겠죠. 이럴 땐 복사를 하셔도 되고 미러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미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령어 MI 객체 선택 기준점은 중심점이 되겠죠. 여기서 방향을 잡으시고 마우스를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객체 원본을 지우시겠습니까? 라는 명령이 나왔을 때는 만약에 Y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 Y를 하게 되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기존에 있던 위치의 것이 미러돼서 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러가 되면서 이동이 됩니다. 반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MI 객체 선택 기준점 잡으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 여기서 기존 객체를 지우지 않겠다. 그래서 N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게 되면 복사가 되면서 대칭으로 치수선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단면도까지 치수 표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체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리고 작업 지시로 받은 재원의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도면에서 추가적으로 표현되어야 할 치수까지 표현이 완료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작업 지시서를 좀 교체를 해놨습니다. 지금 2개의 기초 중에 1개의 기초는 치수선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럼 이제 하나의 기초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모든 과정을 다시 반복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형상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초를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제 기존에 있는 비슷한 유사 구조물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여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기존 구조물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좌측과 우측 두 개가 있는 것 중에서 저희는 좌측 구조물을 작성을 했고요. 오른쪽 것을 작성할 건데 일단 평면부터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가로의 길이가 3m와 3m, 1m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페데스탈 중심으로 좌측으로는 2m, 우측으로는 1m가 이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측에 있는 기초 같은 경우는 중심 기준으로 1700 그리고 2300이 이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좌우측 기초가 모두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에서는 기초의 두께가 좌측은 800 그리고 우측은 1200이고요. 기초의 두께가 400 정도 차이가 나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좌측보다 우측의 기초가 그 페데스탈 중심을 기준으로 300 정도 기초가 줄어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는 1300이 기초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단면에서는 기초의 두께가 800이 아닌 1200이며 400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확인을 하고 기초를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키워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좀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조물을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 구조물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시사항에 확인된 것처럼 좌측으로는 기초가 300 줄어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측은 1300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평면도에서 명령어 스트레치 S 스페이스, 그리고 변경할 부분을, 느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셔서 기준점부터 300 줄어들겠죠.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는 1300이 늘어나야 됩니다. 말뚝도 함께 늘어나야 하고요. 일단은 구조물부터 스트레치 객체를 잡으셔서 1300. 이렇게 말뚝 같은 경우는 무브를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해서 1300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말뚝과 치수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언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요. 스트레치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 페데스탈까지 같이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스트레치를 한다면은 페데스탈까지 같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R을 입력하시고 스페이스. 그럼 객체 제거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제거할 객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다시 스페이스, 그리고 기준점을 잡으신 다음에 1300 이동하시면은 페데스탈은 그대로 있고 말뚝과 치수선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도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단면도도 마찬가지로 이 좌측의 기초 슬래브를 300 줄이고 우측의 기초 슬래브를 1300 늘리고 기초 두께를 800에서 1200으로 400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트레치 S 스페이스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스페이스 기준점에서 300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측을 스트레치 선택하시고 1300 말뚝은 그냥 이동을 하면 되겠죠. 부부 1300 그리고 기초의 두께가 800이 아니라 1200이니까 400이 늘어나면 되겠죠. 스트레치 이런 식으로 기존의 기초를 이용해서 새로운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만들었음을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남았는데요. 작업 지시서에 보시면 기초와 기초의 간격은 1.5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맞춰서 기초 구조물을 이동을 해 볼게요. 무브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스페이스 기준점을 잡으신 다음에 일단은 기초 끝까지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동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구조물과 치수선들이 서로 엉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1500을 이격시키기 위해서는 객체를 하나하나 잡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무브 명령어를 한 번 더 입력을 하시고 객체 선택에서 P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이동이 되었던 객체들은 다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1500을 이동할 거고요. 이동이 된 상태고요. 기초와 기초 간격은 디스트로 확인해 보면 1500이 맞게 이동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초와 치수선이 지금 복잡하게 엉켜 있어 구조물이 깔끔하지 않은 상태, 도면이 깔끔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치수선을 반대쪽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미러 MI 객체를 선택하시고 중심점을 잡으셔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원본 객체는 지워야겠죠. 그럼 Y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단면도도 마찬가지로 미러 중심점 잡으시고 클릭 그리고 원본 객체를 지우기 위해 Y 스페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치수와 이 기초와 기초 간의 간격이 표시되어야겠죠. 치수선을 하나 복사를 해서 치수선을 선택을 하고
기준점을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취소 키를 누르시고 다시 이걸 복사를 해서 단면에 똑같이 표현해 놓으시면 구조물 일반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선 표시가 아직 수정이 안 되는데요. 집안선 표시를 하나 삭제를 하고 선을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수직을 선택을 하시고 클릭. 집안선 표시는 가운데점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고요. 좌측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시간에 비해서 아주 많은 시간 단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에서도 이렇게 편집과 수정을 잘 할 수 있다면 기존에 작업하는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고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물 외형의 추수선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